11페이지에 면왕정 보이죠? 여기 정에다가 체크. 이 정이라고 하면 우리 정자, 그 경치 좋은 곳에 이렇게 앉을 수 있게 집인데 뭔가 다 뚫려있는 집 같은 거 있지. 그런 거를 우리가 정자라고 하잖아. 정 같은 게 있으면 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 알겠지? 근데 보통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집에 대한 이름을 지어줬어. 그리고 가에다가 체크. 이게 노래라는 뜻이거든. 근데 옛날 시대의 노래는 시고 그 중에서 이렇게 긴 시를 우리가 가사라고 할 거야. 1학년 시험 범위에서 가장 중요하게 나와, 가사. 알겠죠? 자, 그러면 가사는 어떤 건지 하나씩 보자. 자, 가마를 급히 타고, 여기서 가마 잠깐 체크할까? 여기서 가마라고 하면 얘들아, 신분이 좀 높은 사람들이 주로 가마를 탈 수 있거든? 그래서 화자가 신분이 좀 높구나 생각하시면 돼. 솔 아래, 소나무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데 녹양에, 얘들아 녹양도 어휘 좀 체크할게. 녹양방초라고 하면 버들까지 풀, 그 향기 나는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 거기다가 녹양방초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네들은 봄을 상징하는 어휘라서 외우셔야 돼. 꾀꼬리도 또한 봄을 상징하는 애야. 그러니까 고전시가 어려운 이유는 단어를 보고 이거 무슨 계절이다라고 유추하셔야 돼. 녹양에 우는 꾀꼬리 교태겨워하는구나. 근데 애들들이 좀 많이 착각하는 게 운다라고 해서 이거를 또 슬프다라고 판단들이거든. 이거는 슬픈 거 아니야. 슬픈 거 아니야. 그냥 얘는 지지배배 소리 낸다라는 걸 운다라고 표현한 거야. 그리고 교태가 봄이어서 얘는 흥겨운 거야. 이게. 알겠죠? 아이고 미안. 나무풀 우거지요. 녹음이 짙어질 때, 녹음은 이제 초록색 그 풀이 막 심해지는 거야. 아이고 미안. 자, 그러면 녹음 나오면 무조건 얘는 여름이야 또. 기다란 난간에 긴 졸음을 내어 펴니 무리의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상황이 좋아 보여 안 좋아 보여? 좋아 보여. 얘 지금 면왕정 주변에서 봄과 여름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된설이. 얘들아 설이도 체크. 설이 나오면 또 계절 가을이라고 무조건 외우세요. 그리고 설이는 설이상이라는 단어 한자. 상자 나오면 그것도, 그러니까 상풍이 섞어친 때라고 나오거든. 설이 상자는 또 가을이라고 외우세요. 설이 거친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금수도 단어 알아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야. 그래서 금으로, 금실로 짠 비단이라고 보면 돼. 금실로 이제 수놓은 비단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거 빗대어 표현한 거잖아. 산빛이 비단 같네 라고 은유한 거야.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야. 누렇게 익은 벼, 또 가을이겠죠? 어찌 넓은 들에 펼쳐져 있는가. 어부피리도. 얘들아 어부에다가 체크. 어부가 나오면 웬만하면 다 자연, 친화, 무라, 일체, 안빈, 낙도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어부피리도 흥에 겨워. 자,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혔더니. 초목이, 그러니까 풀과 나무가 다 져버렸다는 얘기는 가을이 지나서 겨울로 들어선 거야. 그래서 빙설, 설도 눈이니까 겨울이겠죠. 강산이 묻혀있는데 조물주는 동양신이야. 야단스러워 빙설로 꾸며내니. 이 야단스럽다는 얘기가 뭐가 야단스럽다는 얘기냐면 취향이 야단스럽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왜? 화려해서. 화려하다는 얘기야. 조물주의 취향이 굉장히 화려해서 그 눈과 그 얼음으로 다 꾸며냈대. 너무 화려하고 예쁘겠죠. 경국요대와 옥해은산. 자, 이렇게 필요한 것들은 체크돼 있을 거라고 했어. 여기서 보면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집과 누각이고, 옥해은산은 옥같이 맑은 바다, 은빛 해산. 결국에는 자연을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지? 자연이 이제 막 빙설로 꾸며진 이 모습을 요렇게 표시한 것 뿐이야. 눈 아래 벌어져 있구나. 천지가 풍성하여. 그래서 아름다우니까 풍성하다 느끼겠죠? 간데마다 승경이다. 승경이라는 건 경치가 좋다란 얘기야.
인간 세상 떠나와도 얘들아 얘네가 인간 세상이라 했을 때 진짜 인간 세상이에요. 속세를 얘기하는 거 속세. 속세라고 하면 막 인간들끼리 경쟁하고 싸우는 그런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 내가 벼슬 생활 잠깐 내려놓고 속세라고 쓴 겁니다.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쉴 틈이 없다. 내 몸이 왜 쉴 틈이 없냐면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일랑 언제 죽고 고기는 언제 낳고 살면 누가 다누면 진고 신라 누가 쓸지 라고 자연에서 해야 할 일이야. 자연 즐기는 일이 해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내가 놀러 가는 거야. 너무 해야 할 게 많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보고 싶고 바람도 즐겨야 되고 달도 즐겨야 되고 밤도 죽고 고기도 낚아야 되고 낚시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휘 하나 더. 살인문은 얘들아 풀로 된 문이거든. 그래서 초가집 문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초가집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얘가 양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가집에서 소박하게 산다. 그래서 안분지족 안빈낙도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보시면 돼. 그래서 아침 시간이 모자라니 저녁이라 시를 쏘냐. 그러니까 아침에도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시간 모자란데 내가 저녁이라고 이런 거 안 하겠냐. 저녁 때도 즐길 수 있다.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랴. 설이죠. 내일도 넉넉하지 않다.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보니 결국에는 공간에 이동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죠. 자, 번거로운 마음에. 얘들아, 요 번거로운 마음이라고 했을 때 애들이 다 부정적인 시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번거롭다란 얘기는 해야 할 게 많은 걸 얘기하는 거야. 즐길 일이 많다라는 거지 부정적인 게 아니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이 막 마음 바쁜 거 있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 마음에 버릴 일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즐기는 것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즐기고 싶다라는 얘기야. 면왕정은 얘들아 교과서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작품 중에 하나야. 알겠죠? 그리고 너네가 다른 작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면왕정은 같이 1학년에 세트로 꼭 껴있어.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작품. 자, 그러면 쉴 사이가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랴. 그러니까 이렇게 쉴 일이 없는데 내가 오는 길을 설의 알리랴. 알릴 수 없다.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가는 거나 이 지팡이가 무디어가는 이유는 내가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그래. 면왕정 주변을 하도 많이 돌아다녀서 지팡이가 다 무디어가는 거야. 술이 익었으니. 그리고 얘들아 자연 속에서 술을 먹지 무조건 풍류입니다. 고전에서. 현대에서 술, 담배 나오면 우리가 보통 아 얘가 힘들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고전시에서 양반이 자연 속에서 술 먹지? 그러면 풍류입니다. 그리고 술은 얘들아 비싼 거야. 벗이야 없겠느냐. 노래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게 하고 또 켜게 하고 방울 흔들며 온갖 소리로 치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그러니까 근심과 시름은 없다 나한테. 누웠다가 앉았다가 굽혔다가 젖혔다가 으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그러니까 계속 놀고 있는 거야. 이게 풍류야. 자연 속에서 노는 한가로운 모습. 그래서 강호한정한 모습이죠. 자연 속에서 한가로운 정서를 강호한정이라고 얘기해. 천지도 넓디 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태평성대 몰랐는데 애들아 태평성대는 전쟁 없는 평화로운 시기를 얘기하는 거야.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야. 자, 그만큼 평화롭고 태평성대 잘 사는 시대가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자, 신선이 어떠한가? 신선은 애들아 또 도교적인 사상이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선은 이제 자연 속에 이제 신들과 같이 논다는 거야. 근데 그게 바로 나 같다. 이것도 만족감이야. 간상풍어를 거느리고, 강상풍어는 자연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느리고 내 100년을 다 누리면 200. 얘들아 200은 또 그 실제 중국에 있는 시인인데 너무 잘 놀아서 신선 취급받았던 애야. 신선 취급받았던 애야. 그래서 신선 취급받은 애인데 양왕로에 200이 살아온들 이만할까?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하겠느냐? 라고 이보다 더할 수 없다라고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시의 자체에 막 중요한 내용이나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막 없어. 그냥 나 이만큼 잘 놀고 있고 면왕정 주변의 풍경이 사계절 내내 이렇게 예쁘고 나 지금 여기서 너무 만족하고 잘 놀고 있다. 이걸 드러내는 건데 생각보다 이런 시들을 너네들이 어려워합니다. 뭘 전달하는 거지? 라고 자꾸 찾으려 하는데 뭘 전달하긴 내가 갔다 온 데가 너무 좋았다 이거야. 얘들아 너는 생각해봐. 지금은 인스타그램이 있어서 내가 이제 유럽을 갔다 왔다 쳐봐. 그러면
찰칵 샵 파리스 샵 뭐 런던 이러면서 막 내가 갔다 온 데를 딱 찍어서 보내면 돼. 근데 이때 당시는 사진도 없어. 아니면 그림이나 글을 그려야 되는데 얘는 문과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글로 다 쓰는 거야. 어떻게? 묘사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얼만큼 잘 놀았는지를 막 우리가 동영상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쇼츠로 보여주면 되는데 이때는 동영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글로 쓰는 거야. 야, 내가 어떻게 놀았냐면 막 춤도 추고 악기도 다루게 하고 막 낚시도 하고 막 걸어 다니고 술도 마셨다라고 전달하는 거야. 쉽죠? 교과서에도 꼭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네는 꼭 같이 외부로 같이 껴서 나오는 애니까 반드시 알아야 돼. 알겠지? 알겠지? 아, 자연 친하구나 받아들이시면 돼. 자, 그리고 얘들아 요거 백석. 백석도 1학년 교과서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는 애 중에 하나인데 백석. 백석 또한 이제 좀 일제강점기에 나온 시인인데 얘는 뭐 저항시인 막 이 윤동주나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이육사처럼 막 강인한 저항시인 뭐 이런 것보다는 얘는 우리나라 전통, 우리나라 공동체 문화를 굉장히 좋아했던 애야. 근데 이게 사라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백석은. 그래서 얘가 보통 지은 시들 대부분이 공동체 문화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야. 우리나라 문화 더 이상 안 망가졌으면 좋겠어 이런 게 줄을 잃어. 한번 내용 같이 보자. 자, 이 수필이기 때문에 나는 서술자이자 작가야. 실제 작가야. 동에 가까운 거리로 와서 나는 가재미와 가장 친하대. 얘들아, 가재미와 가장 친하다는 게 얘가 생선이야? 아니잖아. 나가 생선이겠어? 사람이야. 가재미와 가장 친하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가재미를 가장 좋아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광어, 문어, 고등어, 평대, 회떼 열거하고 있죠. 자, 생선이 많지만 모두 한두 끼의 나를 질리게 한대. 물리게 한다라는 건 질리게 한다는 거야. 그럼 가장 친하다는 거는 얘네와 달리 질리지 않고 가재미는 계속 먹고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그래서 내가 좋은 거야. 좋아서 긍정적인 수식어들은 다 갖다 붙인 거야. 흰밥과 빨간 고추장 한 개 가난하고 쓸쓸한 내상에 가난하다는 자신의 처지 드러나죠. 자, 내상에 한 끼도 빠짐없이 오른다. 그만큼 좋다라는 얘기야. 친하다는 얘기가 내가 끊임없이 계속 같이 맨날 먹기 때문이구나. 나는 이 가재미를 처음 10전 하나에 뿅 가우시가 되는 6마리를 받아들고 왔고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두두름 40개 25전씩 사오시는데 자, 큰 가재미도 단 것을 내가 좋아해서 모두 손길만한 것들이래. 자, 그동안 나는 한달포 이 고을을 떠났다가 와서 오랜만에 내 가재미를 찾아 생선장으로 갔더니 시장에 갔대. 섭섭하게도 이 물선은 보이지가 않더래. 이 생선은 보이지가 않더래. 음력 8월 초상이 되어서야 이내 친한 것이 온다고 한대. 그러니까 생선도 얘들아 그 날짜에 따라 잡히는 시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안 나오는 시기인가 막. 그래서 나는 어서 그때가 왔으면 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흰각과 고추장이 다 만나서 아침 저녁 기뻐하게 되기만을 기다린대. 그때 또 이 15전 두어 나와서 나 이 물선을 좋아하는 H한테도 보내야겠다. 수필이니까 내 일기처럼 쓰는 거야, 얘들아. 묘주와 내옥과 교행당 사이에서 그 내옥은 감옥이야, 얘들아. 묘지와 내옥과 교회당 사이에 특이하죠. 묘지는 생명이겠죠? 그치? 죄는 감옥이겠죠, 뇌옥? 신은 교회를 생각하기 좋은 공간인 거야. 근데 떠났다 했으니까 공간에 이동이 보이는 거야. 알겠지? 500년 오래된 이 고을에서 그래서 현재 얘가 고을에서도 다 못한 곳 옛날에 헐리지 않는 중리로 얘가 온 거야. 예서는 물보다 구름이 더 많은 흐르는 성천강에 가까웠고 또 매복강동의 시어연 눈도 바라보이고 이곳에 좌우간 긴 회단을 맞물고 늘어선 좁은 골목이 다 좋다. 그러니까 공간에 대한 묘사를 한 거야. 내가 지금 있는 이 공간, 이 동네에 대한 묘사야. 근데 나는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 골목의 공기는 하얀이 밤꽃의 내음새가 나고 이 골목을 나는 나귀를 타고 일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대. 얘들아, 너네 그 당나귀 알아? 당나귀? 당나귀 예쁘니? 못생겼잖아. 그럼 보통 말을 타고 싶을 텐데 얘는 나귀를 타고 싶대. 왜 나귀를 타고 싶냐면 얘들아 약간 얘가 좀 더 전통적이기 때문이야.
우리의 민족의 문화성을 좀 더 잘 보여준다고 느끼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일 없이 왔다 갔다 하고 싶대. 또 예서 한 오리되는 학교까지 나귀를 타고 다니고 싶대. 나귀를 한 마리로 사기를 했대. 그래서 소장마장을 가보니 나귀는 나타나지 않아. 촌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왜냐면 말을 소장이나 마장을 돌아다녀도 나귀가 점점, 왜냐면 나귀보다는 사람들이 말이나 소를 키우고 싶어 하니까 수소문에서 나귀를 팔게 하는 데도 없대. 얼마 전에 아이가 조선말 한 필, 그래서 조선말을 한 필 사면 어떠냐, 그래서 값을 물었대. 5원이래. 이 정말로 할까, 이 작은 말로 할까 했는데 처량한 당나귀. 처량하다라고 했으면 당나귀는 부정적인 건데 얘는 결국에는 좋아서라고 하니까 이 당나귀는 긍정적인 단어라고 보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놈을 구해보고 있다. 그래서 말했잖아. 제목이 가재미와 나귀. 얘네들은 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것들인 거야. 조금 더, 훨씬 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수한 것들을 좋아해, 백성은. 알겠지? 이런 것들이 사라지는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자주 드러내는 애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레나야, 어렵지 않죠?